안녕하세요. JJ입니다. 오늘은 상대방이 바람을 피는지 확인하는 방법, 즉 바람의 징후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우선 첫 번째, 상대방의 SNS를 살펴본다. 애인이나 배우자의 SNS를 잘 살펴보면 상대방이 바람을 피는 징후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요. 이건 상대방이 평상시에 페북이나 인스타그램, 카카오 스토리 등의 SNS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해요.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점심을 먹었다거나 저녁에 술 한잔 먹고 왔다는 말을 이따금 듣기는 했는데 어느 날 상대방의 SNS에 들어가 보니 나와는 함께 가보지 않은 음식점이나 카페, 호텔이나 여러 장소 등에서 찍은 사진이 하루 이틀 간격으로 업로드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분명 나 이외에 주기적으로 만나는 누군가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. 물론 어쩌다 한두 번 정도 그런 사진이 업로드된 건 상관이 없지만요. 특히 이것을 문제 삼아 다퉜는데 상대방이 SNS 계정에서 자신을 친삭해버리고 그동안 올린 문제의 사진들을 전체 공개가 아닌 친구 공개로 설정을 바꿔버렸다면 내가 그 사진들을 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못 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. 두 번째,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거나 보여주지 않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잦아진다. 퇴근 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문자나 카톡을 보내도 한동안 답신이 없고 갑자기 휴대폰에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 잠금을 걸어놓는다거나 상대방이 통화하고 있을 때 방에 들어갔더니 놀라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는다면 몰래 연락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나를 만날 때 상대방이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둔다거나 카톡이나 문자 온 걸 절대로 보여주려 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 버린다면 누군가에게 카톡이나 문자, 전화가 온 걸 내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한 거죠. 또한 평상시엔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동안 휴대폰을 꺼놓는 것 역시 나쁜 징조라 볼 수 있어요.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연락을 못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대체적으로 연락이 잘 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날이 잦아지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바람을 피는 게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세 번째, 자기가 한 말을 헷갈려 한다. 나랑 함께 가보지 않은 장소나 맛집을 가본 것으로 착각한다거나 같이 보지 않은 개봉 영화의 내용을 본 것처럼 다 알고 있다면 분명 나 이외에 같이 영화 보거나 밥 먹고 여행 간 누군가가 있는 거겠죠. 그런데 무심결에 헷갈려서 말 실수를 하게 된 것이고요. 이렇게 자꾸만 자신과 함께하지 않은 것들을 한 것으로 착각해서 말하고 있다면 바람의 징후로 볼 수 있어요. 네 번째,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. 원래는 거울도 안 보고 쉬는 날이면 면도나 이발도 잘 안 하던 사람인데 매일 면도하고 외출할 때마다 거울도 자주 보고 생전 안 하던 마스크팩을 하며 피부 관리까지 하고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면 잘 보이고 싶은 누군가가 생겼다는 의미일 수가 있어요. 다섯 번째,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. 원래는 화도 잘 안 내고 원만한 성격인데 갑자기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면 상대방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. 특히 짧은 전화 통화를 한 후 또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후 갑자기 얼굴 표정이 확 바뀌며 심경에 변화가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. 여섯 번째, 속옷에 신경 쓴다. 예전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속옷을 여러 벌 사오더니 속옷 입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기도 하고 속옷 입은 모습을 신경 쓰고 있다면 정말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. 나 이외에 속옷 입은 모습을 보여줄
누군가가 있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. 7번째, 스킨십이 갑자기 줄어든다. 싸운 것도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상대방이 스킨십을 하지 않고 잠자리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나 이외의 다른 사람과 욕구를 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. 때론 반대로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스킨십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걸 시도해 보고 싶은 욕망이 분출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. 8번째, 핑계가 많아진다. 주말이나 쉬는 날이면 늘 함께 시간을 보내던 사람인데 회사 일도 아닌데 갑자기 바빠졌다면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.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한다며 헬스장에서 산다거나 일정에도 없었는데 회사에서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되는 일이 잦아진다면 그 모든 핑계가 외도를 위한 시간을 내기 위해서일 수 있거든요. 9번째, 체취가 달라진다. 애인이나 배우자의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나 샴푸 냄새, 화장품 냄새가 난다면 다른 상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. 물론 어쩌다 찜질방에 가서 씻고 오면 집에서 쓰던 샴푸나 로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냄새가 날 수도 있죠. 하지만 그런 경우도 아닌데 상대방의 몸에서 낯선 체취가 난다면 다른 상대와의 관계를 통해 몸의 화학 반응이 달라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. 마지막 10번째, 이유 없이 잘해준다. 평상시엔 좀 무뚝뚝하고 무덤덤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한다면 외도에 따른 죄책감 때문일 수 있어요. 무슨 날도 아닌데 선물을 사온다거나 별것도 아닌 걸 과장하며 칭찬해 준다거나 평상시엔 거의 하지 않던 달달한 말을 많이 해준다면 자신의 외도가 들통날까봐 오히려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걸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바람의 징후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.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첫 번째, 상대방의 SNS를 살펴본다. 두 번째,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거나 보여주지 않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잦아진다. 세 번째, 자기가 한 말을 헷갈려 한다. 네 번째,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. 다섯 번째,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. 여섯 번째, 속옷에 신경 쓴다. 일곱 번째, 스킨십이 갑자기 줄어든다. 여덟 번째, 핑계가 많아진다. 아홉 번째, 체취가 달라진다. 열 번째, 이유 없이 잘해준다. 이렇게 10가지 중에서 물론 어쩌다 한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렇다고 꼭 바람의 징후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 10가지 중에서 뭐 대여섯 가지든 그 가지수가 점점 많이 늘어났다면 좀 상대방이 바람이 피는 게 아닐지 약간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일반화시켜서 말한 것은 아니에요.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안녕.